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번 정권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정말 많이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원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온 정책이 없어요. 네.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네. 대해서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거든요. 네. 이 정부가 정책을 딱 내놨을 때 이 정책을 신뢰하게 되면 그 정부의 정책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번 정권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 신뢰가 없게 된 이유를 제가 5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남발이에요. 네, 와닿네요. 이 부분은 누구나 느끼는 거일 겁니다. 정책이 9.13 대책이 두 번째가 되거든요. 네네네.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네. 강하게 한번 콱 내렸을 때 반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7번째 정책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너무 이제 자잘자잘하게 쪼개서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효과를 느끼질 못하는 거죠. 신뢰성이 이제 정책이 내면 오히려 이 정책이 규제가 아니고 호재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뢰성이 그냥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책이 내기만 해라, 이제 내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오히려 어떤 부분을 건드려 줄까? 네, 지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진득한 좀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필요한 부분을 쫙 해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콱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정책의 남발. 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책을 내는 부분이죠. 네.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임대차 3법인 거죠.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 이걸 떠나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하는 시점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작용이 정말 크게 나타나는 시점에 과감하게 그냥 확 해버린 거죠. 미친 듯이 전세가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류를 겪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재건축, 실거주 2년 네. 이런 행동이 전세가에 네.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집값 잡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 파악도 잘못했을 뿐더러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이 참여자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죠. 네,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데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생수를 또 주택으로 쓰라고 한다든지 정말 신기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편한 거, 하기 쉬운 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느껴져요. 네.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일관성이죠. 일관성. 사실 정책이 신뢰가 있으려면 정책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대로 일관성 있는 기조를 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 정부 같은 경우 자기가 낸 정책을 뒤집는 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값만 잡기 위해서 재건축 실거주 2년을 해놨다가 갑자기 전세가가 지금 폭등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그걸 걷어들이는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겠느냐고요. 그쵸. 냈다가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뒤집을 거야. 네네네. 지금도 보유세를 올려놓고 보유세를 또 낮추는 게 어떤가 막 하는 논의를 또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정책이 나와도 뭐 또 이제 일단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바뀔 수도 거죠. 있다 그러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버티면 이기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감을 잃었다. 네 번째는요, 소장님. 이 규제를 냈으면 이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죠. 사실 분위기가 과열되면 사람들은 이걸 좀 어기고자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해야 사람들이 이 규제를 뜨거 해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규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를 뭐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전매 제한을 했으면 전매 제한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전매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의 변경을 뒤로 미루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쓰지 마라. 현장에서 다운 계약서 엄청 써요.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지방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운 계약서 안 쓰면 여기는 못해요. 그렇죠. 네. 양도세 중과를 매겼는데 다운 계약서 쓰면 양도세 중과를 이걸 회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용도에 맞게 써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데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뭐 요즘 이제 난리가 나 생숙 있잖아요. 네네네. 생숙은 주거용으로 못 쓰거든요. 그냥 관광객들만 다녀가는 일시적으로 지금 다녀가는 걸로 용도에 정해져 있는데 주거용으로 써요. 주거용으로 쓰는데 이거를 불법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허용을 또 해줘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세웠으면 그 네. 정책을 진짜 지키는지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정부한테 요구하면 정부가 이걸 우리에 맞게 바꿔주네? 그러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면 해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하면은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정부만 딱히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부분. 네네네.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6개월 뒤면 모든 게 바뀐다. 버티는 거예요. 바뀌면은 다 이제 바뀔 거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람들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면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좀 힘들지만 버텨.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이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의 남발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시장 파악,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 네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의 단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네. 이렇게 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이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당부를 드리자면 다음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정부, 기존 정부의 잘못했던 점들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잘 찾아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솔직히 이번 정권도 저희가 느끼기엔 거의 개혁 같은 그런 정권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하고자 했던 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진득하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게 정책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내고 그 다음에 시장 파악도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이런 부작용이 날지 안 날지 효과는 얼마나 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본 다음에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뒤집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뒤집을 일이 없어요. 효과를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했고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 효과 어느 정도 바라는 방향의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좀 작게 나타난다라면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책을 냈으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끔 만들어야 효과가 나는 거죠. 다음 정권도 이어갈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자기 정부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막 내놓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냥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이런 정책을 내는 정부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이 없는 게 정책을 지금 내세우는 선거에 게- 또 네. 이겨야 네, 되잖아. 네, 네.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 가리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좀 잘할 수 네. 있는 거를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네, 네. 그냥 급한 거죠.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네. 이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네. 원인은 이 신뢰감을 잃었다. 국민의 신뢰감을 그렇죠. 잃었다. 다음 정권은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될까요? 네. 글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네.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널리 알려져서 다음 정부가 이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하려니까 할머니 막혔네요.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